이것을 알면 영어가 보인다. 안녕하세요. 황단단 영어교실의 황단단 쌤입니다. 오늘 첫 수업은 관계 대명사가 무엇이며 관계 대명사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관계 대명사의 격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황단단 영어교실에서는 꼭 알아야 할 영어 문법과 구문을 간단히 쉽게 설명하는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관계 대명사는 무엇인가? 네, 관계 대명사는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하는데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and나 but 이와 같은 것을 말하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로 he, she, it, they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 관계 대명사가 바로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듣는 말이 선행사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선행사라는 것은 바로 관계 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선행사는 바로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관계 대명사를 선택하느냐, 우리가 그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관계 대명사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선행사가 우리 관계 대명사는 바로 선행사를 뒤에서 수식하고 선행사를 추가로 보충 설명을 하는 것이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선행사를 뒤에서 수식한다, 즉 후치 수식이죠. 그리고 선행사를 추가로 설명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말로 탐은 소년이다, 그는 주디를 사랑했다, 이렇게 있는데, 이 말을 한 문장으로 연결하면은 탐은 주디를 사랑했던 소년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말은 주디를 사랑했던 소년 이렇게 될 때 주디를 사랑했던 이 말이 소년을 앞쪽에서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치 수식이라는데, 우리말은 항상 수식하는 어구는 앞쪽에 붙어 있습니다. 주디를 사랑했던 소년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영어는 그 반대입니다. Tom is a boy, he loved Judy. 탐은 소년이고 그는 주디를 사랑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두 문장을 간단하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사이에 and를 넣어주면 되겠죠. Tom is a boy and he loved Judy. 이렇게 하면은 간단한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문장이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문장은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연결하면 아주 세련된 문장이 되는데, 그런데 모든 두 문장을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다 연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보다시피 a boy라는 명사가 앞에 있는데 이게 선행사가 되고요. 그 다음 뒤에는 he가 있는데 he가 바로 이 대명사인데, 앞에 나와 있는 명사, 이 명사를 받는 대명사가 뒤에 있어야만이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관계 대명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관계 대명사를 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앞에 있는 선행사의 종류입니다. 자, 어보이가 선행사인데, 선행사가 사람일 경우는 후 관계 대명사를 쓰고 선행사가 사물일 때는 일반적으로 위치를 씁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표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첫 번째입니다. 선행사의 종류. 두 번째는 뒤에 있는 이 대명사 he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he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죠. 그럴 경우에는 주격 관계 대명사를 쓰고, 만약에 목적어 역할을 한다 하면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됩니다. 자, 여기서 선행사가 사람이고 he가 뒤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거는 관계 대명사 후의 주격, 이걸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그러면 영어로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연결하면은 Tom is a boy who loved Jud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who를 써놨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a boy가 사람이고 뒤에 loved가 왔으니까 동사죠. 여기 동사입니다. 그럼 주어가 없잖아요. 여기 지금 주어가 빠져 있잖아요. 여기에 주어가 없으니까 who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은 소년인데 어떤 소년? 주디를 사랑했던 소년. 우리말과 달리 이렇게 문장으로 어떤 명사를 수식할 때는 반드시 뒤에서 수식합니다. 이런 걸 후치 수식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몰라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독해를 할 때 보면은
간단한 문장은 이렇게 수식시켜주면 되는데 굉장히 긴 문장이 있을 수 있어요. 길고 복잡한 문장이 나올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요 관계대명사 후 앞에까지 딱 끊어가지고 앞부분을 먼저 해석하고 후 뒷부분을 추가로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탐은 소년인데 그런데 후가 바로 그 소년이죠. 그런데 그 소년은 주디를 사랑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독해를 빨리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문장이 우리 영어의 그 관계대명사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문장을 이렇게 써가지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법 시험이나 독해를 할 때는 이런 문장이 없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후를 관계대명사를 넣을 것인가?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앞에 선행사가 뭔지 봐야 되겠죠.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후 앞에 주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가 바로 주어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은 관계대명사 후를 쓴다는 것입니다. 후, 주격 관계대명사 후를 쓴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추가로 또 설명드릴 것은 형용사가 위에 것과 달리 단독으로 명사를 수식할 때는 우리말과 영어는 둘 다 명사 앞에서 꾸며준다는 겁니다. 위하고 다르죠. 우리말은 그러니까 모든 수식하는 말은 앞에서 하는데 영어는 길 때는 뒤에서, 자, 짧을 때는 앞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탐은 친절한 소년이다. 친절한 이 말이 바로 소년을 수식하고 있지요. 그리고 여기도 영어도 탐 is a kind boy. kind라는 형용사가 단독으로 boy를 수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계 대명사의 종류와 격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계 대명사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who, which, that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아까 선행사를 알아두라 그랬죠. 선행사는 관계의 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선행사라 하는데,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who 관계의 대명사를 쓰고, 선행사가 동물이나 사물일 때는 which를 쓰고,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물일 때는 that을 씁니다. 그리고 관계의 대명사 what은 선행사가 별도로 없고 자체 내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what 관계의 대명사는 해석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뭐뭐 하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what은 뭐뭐 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의 대명사는 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주격은 어떨 때 쓰느냐 하면은 관계의 대명사가 바로 관계의 대명사 절이 이끄는 절이 그 속에서 주어 역할을 할 때, 주어 역할을 한다는 말은 관계의 대명사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주어가 없죠. 그럴 때는 관계의 대명사를 주격을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격은 뭐뭐의란 뜻입니다. 소유란 뜻이 뭐뭐의 의미인데 앞에 있는 선행사의 뭐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격 뒤에는 항상 명사가 오죠. 앞에 있는 뭐뭐의 뭐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 보면 알겠습니다. 뭐뭐의 뜻이라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격은 관계의 대명사가 바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어. 자,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 뒤에 문장에 주어와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러니까 관계의 대명사는 항상 대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 이런 것이 빠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의 대명사의 이 도표 이거를 이해하고 자, 암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외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who, which, that, what 관계의 대명사 주격하고 요 목적격 요 두 가지가 잘 살펴보면 다 똑같은데 요것만 다르죠. who의 목적격만 whom이고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whom이 맞는데 현대 영어에서는 who를 또 많이 씁니다. 그렇게 보면은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 what은 주격과 목적격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다만 다른 점은 바로 소유격입니다. 후조 되어 있고 who의 소유격은 후조고 which의 소유격도 후조인데 두 개가 똑같죠. 그러나 which의 소유격은 of which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that과 what의 소유격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필요 없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관계 대명사 후의 주격에 대한 예를 하나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소유격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탐은 소년이다. 그의 아버지는 부유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연결하면 탐은 그의 아버지가 부유한 소년이다. 이렇게 되죠. 자, 아버지가 부유한 소년. 이렇게 앞에 있는 이 말이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우리말은 항상 앞에서 수식합니다. 자, 그러면은 관계 대명사 이용한 영어를 한번 살펴봅니다. 탐은 is a boy. 탐은 소년이고 그의 아버지는
his father is rich, 부유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 a boy가 바로 명사로서 선행사고 a boy를 가리키는 말이 D 문장에서 바로 his입니다. 자, his는 그의 아버지니까 소유격이죠. 그의. 자, 선행사가 사람이고 소유격이 있으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를 써야 됩니다. who 중에서도 소유격 바로 who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Tom is a boy whose father is rich. 이렇게 who를 쓰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탐은 소년인데 바로 그의 아버지가 부유한 소년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a boy를 수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예문을 하나 들어보는데 이번에는 관계의 대명사 which의 주격에 대한 예문이 되겠습니다. 자, 수수께끼는 질문이다. 그것은 풀기가 어렵다. 한 문장으로 하면은 수수께끼는 풀기 어려운 질문이다. 자, 풀기 어려운 이 말이 뒤에 있는 명사 질문을 수식하고 있죠. 우리말은 항상 앞에서 수식합니다. 자, 이거를 보면 a puzzle is a question. It is difficult to solve. 수수께끼는 질문이다. 자, 그것이란 말은 바로 앞에 있는 question을 말하지, 그지? 그러니까 수수께끼는 질문인데 그 질문은 있습니다. 질문은 바로 풀기가 또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수식하는 되죠. 자, 이것을 관계의 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연결하면은 앞에 있는 선행사가 바로 사물입니다. 사물이고 뒤에 있는 it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물이니까 which를 일반적으로 쓰면 되죠. that을 써도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which를 쓰고 그 다음에 it이 주어니까 which 관계대명사의 주격을 써가지고 이렇게 나타내죠. A puzzle is a question which is difficult to solve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수께끼는 풀기 어려운 질문이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관계대명사 어떻게 해서 which를 쓰게 되는지 살펴보게 되면은 이 문장만 봤을 때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물이고 뒤에 is가 왔으니까 주어가 없죠. which가 주어 역할을 합니다. 사물이고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문장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앞부분을 먼저 해석하고 which 이하를 해석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석하면은 수수께끼는 질문인데 그런데 그 질문은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who의 목적격 whom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탐은 소년이다. 나는 그를 좋아했다. 자, 하나를 연결하면은 탐은 내가 좋아했던 소년이다. 이렇게 연결되겠죠. 내가 좋아했던 소년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영어로 해보면은 Tom is a boy. I liked him. 자, a boy가 명사고 여기 힘이 바로 앞에 있는 boy를 가리키죠. 그런데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뭐설에 해당하잖아요. 나는 그를 좋아했다. 그를 목적어죠. 자, 선행사가 사람이고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바로 관계대명사 who의 목적격 whom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whom을 쓰는 것입니다. Tom is a boy whom I liked. 이렇게 됩니다. Tom은 내가 좋아했던 소년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whom을 어떻게 해서 쓰게 되는지 이 문장만 봤을 때는 해결하는 방법이 알아야 되겠죠. 시험에도 자주 나오니까. A boy가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뒤에 I liked 주어와 주어 플러스 동사가 있고 여기 지금 목적어가 없잖아요. 목적어가 지금 없죠. liked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고 목적격이니까 whom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은 생략해도 됩니다. 자, 생략하고 하면은 Tom is a boy, I liked it 되겠죠. 그리고 whom 대신에 who를 써도 된다고 그랬죠. 또 whom 대신에 that을 써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예문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말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는 법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뭐뭐 하는 것은 돼 있죠. 자, 이러면은 what 관계대명사를 쓰면 됩니다. 요까지 딱 끊어가지고 what you have now.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is not important.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what이 관계대명사 아까 주격과 목적격이 있다 그랬는데 무슨 격인지 아는 방법은 요 now는 직업이란 말은 부사지 없다 생각하면은 you have 주어 동사 요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at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what you have now가 이 문장의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관계대명사가 무엇이며 관계대명사의 종류와 격변화에 대해서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들어보시고 그래도 잘 모를 경우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예를 들은 문장들 아주 쉬운 예인데, 다음 강의는 관계 대명사 who와 which에 대해서 좀 더 복잡한 문장을 가지고 자세하게 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사 설명을 who와 which에 대한 용법, 그리고 격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어려운 더 많은 예를 들어서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전에서 많이 활용하시면 더욱 영어를 더 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관계 대명사 who의 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예를 들어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관계 대명사는 무엇인가 설명할 때 관계 대명사는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한다 해가지고 두 문장을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예를 보여주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관계 대명사가 실제로 나오는 문장, 두 문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오는 문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번보다 문장이 단어도 좀 길고 어렵고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단어 설명도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격 용법입니다. 관계 대명사 주격은 지난번에 who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선행사가 사람이고 관계 대명사 뒤에 동사가 나옵니다. 바로. 그래서 주어가 없을 때 쓴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도 예를 들면은 I know the boy who wanted to see you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관계 대명사 앞에 이렇게 보통 끊어서 생각하면 돼요. 나는 그 소년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소년이 바로 who죠. 그 소년은 당신을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쁜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뒤에서 후치 수식한다 그랬죠. 나는 당신을 보기를 원했던 그 소년을 알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말은 당신을 보고 싶어 했던 그 소년, 이렇게 앞에서 수식하는데, 영어는 뒤에서 수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는 영어에 대한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want to라는 말은 뭐뭐 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소유격 용법입니다. 소유격은 who의 소유격은 who인데, 선행사가 사람이고 뒤에 명사가 하나 오고 앞에 있는 선행사의 뭐뭐의 뭐뭐라고 그랬죠. 자, 여기 어려운 단어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poet 하는 말은 시인이라는 뜻입니다. 시인이 되겠습니다. 시인. 그 다음에 reputation, station의 강조입니다. 명성이라는 뜻이죠. steadily 하는 말은 꾸준히라는 뜻입니다. steadily. 그리고 has grown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걸 has pp, have pp 현재 완료라고 하는데, 나중에 시제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현재 완료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건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는 시인인데 후자 앞에 꺼내야 되겠죠. 어떤 시인이냐? 그 시인의 명성이 꾸준히 증가해온 그러한 시인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시인인데 그 사람 명성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목적격입니다. 목적격은 who의 목적격은 whom인데, 선행사가 사람이고 뒤에 주어 동사, 여기 오버되어는 그곳에라는 뜻입니다. 저곳에, 저곳에. 그걸 빼고 나면 여기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지요.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쓰는데, who의 목적격은 whom을 써도 되고 who를 써도 되고 또 생략을 해도 된다 그랬죠. that도 써도 됩니다, 물론. 자, 그러면 해석하면 whom 앞에 이렇게 끊습니다. 나는 I like the boy, 그 소년을 좋아한다. 어떤 소년이냐? 바로 너가 저기 그 소년을 본다. 이 whom이 바로 그 소년을 가리킵니다. 그 소년을 너가 저쪽에서 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말로 예쁘게 만들어 보면은, 나는 너가 저기 보는 그 소년을 좋아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who에 대한 더 많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who 관계대명사 주격인데, 다른 점은 앞에 있는 the man이 주어지요. 이렇게 주어 자리에 있는데, S가 주어라는 뜻입니다. O가 아니고. 주어인데,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주어를 수식할 때는 반드시 동사가 두 개 나옵니다. 하나, 둘,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둘,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동사가 두 개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있는 동사, 이 동사가 정말로 진짜 동사입니다. 진짜 동사고, 앞에 있는 이 should는 후 관계대명사 안에 필요한, 후 관계대명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러한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should를 먼저 해야 돼요. should. shook hands with. 요거는 shook는 shake의 과거입니다. shake, shook 하죠. 그죠? shake. shook는 과거입니다. 자, 누구와 악수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 항상 s를 붙여야 돼요. 복수죠. 왜 s를 붙이느냐 하면은,
악수를 할 때는 항상 손이 두 개가 필요하죠. 내 손하고 상대 손하고 이렇게 손이 두 개 필요하기 때문에 이 S를 붙이 이런 것을 상호 복수라고 합니다. 몰라도 됩니다. 용어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 아까 제가 설명할 때 관계대명사 앞에 항상 끊는다고 그랬는데, 자, 관계대명사 주어를 수식할 여기 끊으면 좀 너무 짧게 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두 번째 동사 앞까지 끊는 게 요령입니다. 그래서 요 후부터 요까지, shook hands with you 요까지가 the man을 수식하는 것이죠. 자, 요 just는 막 이런 뜻이고, 막 당신과 악수를 했던 그 남자가 is my uncle, 나의 삼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슈크가 동사니까 just는 빼버리고 여기 지금 주어가 없잖아요. 여기에 주어가 없으니까 바로 주격 관계 대명사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예를 한번 봅니다. Most people whom I know 요까지 끊이 되죠. are from Seoul. 서울이라는 말, 이거는 발음을 서울이라 안 하고 Seoul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whom이 와가 있는데 여기 주어 오고 동사, 두 번째 동사 끊으라 그랬죠. 앞에 앞에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주어, no, 동사, 여기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사람이고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물론 생략해도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Most people whom I know are from Seoul. 서울 출신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those who라는 말이 있는데 이 who가 바로 관계대명사입니다. 이때 those who는 일반적으로 뭐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알면 됩니다. heaven은 하늘이잖아요. 하늘. heaven helps 뭐지 꺼내야 되겠죠. 이거는 주어를 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이렇게 되죠. 하늘은 사람들을 돕는다. 어떤 사람? 자기 스스로를 돕는 사람. 즉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하늘이 도와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도저가 사람이고 여기 help가 동사니까 바로 주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 who를 쓰는 것입니다. 이건 속담이죠. 아주 좋은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문장도 길고 단어도 조금 어렵습니다. 자, 단어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trains 훈련하다, like는 좋아하다, 중학생들 좋아하다만 알고 있죠. like는 좋아하다 뜻도 있지만 뭐뭐처럼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때는 전치사랍니다. 오늘서는 뭐뭐처럼이라는 뜻입니다. legendary, 여기 강조입니다. legendary. 예, 요 ARY가 없으면 레전드 하면 여기 전설을 내던져 하잖아요. 우리 축구의 전설 레전드 이렇게 하잖아요. 차범근 레전드 아닙니까? 그런데 legendary 하면 형용사가 됩니다. ARY가 붙으면은 바로 형용사가 돼가 전설의 전설적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읽어보면은 He trained like a legendary player whose dream is still alive. 이렇게 되죠. 자, whose 앞에 끊습니다. 관계대명사 앞에. 항상 이까지가 의미 단위입니다. 이까지가 의미 단위고 다음에 또 의미 단위. 항상 영어를 이렇게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는 전설적인 선수처럼 훈련한다. 전설적인 선수처럼 훈련한다. 자, 어떤 선수냐 하면은 그의 꿈이죠. 이 드림이 꿈인데 앞에 있는 전설적인 선수의 꿈이죠. 누구의니까 whose를 써야 되죠. 전설적인 꿈이 스틸은 여전히라는 뜻입니다. 분사죠. 여전히 살아있는 그러한 선수죠. 선수처럼 훈련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Mark is the girl whom Harry likes. 이거는 좀 쉽죠. 자, whom 앞에 끊습니다. Mark는 소녀다. 어떤 소녀? whom 해리가 좋아하는 그 소녀. 이렇게 되죠. 그 소녀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도 보면 해리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 여기 목적어 없죠.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잖아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을 씁니다. 물론 생략해도 됩니다. 자, 이제 관계대명사 which의 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which의 주격 용법입니다. which는 선행사가 사물이 온다 그랬죠. 사물. 그리고 주격은 뒤에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가 없이 바로 동사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I want to read some English novel. Which is interesting. 이래 강세 써야죠. interesting 하면 안 됩니다. interesting 해야 돼요. 자, want to는 뭐 하기를 원한다. to 뒤에 동사 원이 오지, 그지? 그래서 나는 몇 권의 영어 소설을 읽기를 원한다. 자, 어떤 소설이냐 하면은 재미있는 소설이죠. 재미있는 몇 권의 소설을 읽기를 원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which는 관계대명사 주격. 여기 지금 주어가 없잖아요. 동사 앞에. 그러니까 주격 앞에 선행사가 사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격인데, 자, which 관계대명사의 소유격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나 제 설명을 잘 들으면 별것 아닙니다. which 관계대명사의 소유격은 who와 마찬가지로 who서도 되고 of which도 된다고 했죠. who서도 되고 of which도 내가 된다고 지난번에 표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조금 복잡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두 문장이 하나로 연결되는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The building is the church. 그 건물은 교회다.
그런데 it's a roof, 이건 없다 보면 됩니다. 이건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를 치겠습니다. 그것의 지붕, 그 교회의 지붕이죠. 그 교회의 지붕 또는 그 건물의 지붕이라 해야 돼. 오늘 여기서는 그 건물을 가리킵니다. 있죠. 그 건물의 지붕이 빨간색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한 문장으로 연결하면은 the roof, whose roof, the building whose roof is red. 이것도 관계대명사 앞에 지금 이게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 끊으면 안 되고 동사가 두 개 나온다 그랬죠. 명사가 나오고 관계대명사 나올 때는 동사가 두 개, is 두 번째 동사 앞에 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whose roof is red가 the building을 수식합니다. 자, 그 건물인데 그 건물의 지붕이 빨간색인 그 건물 이런 뜻이죠. 그래서 whose가 온 겁니다. 선행사가 사물이고 뒤에 명사가 항상 온다 그랬죠. 그 건물의 지붕이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인 그 건물은 is the church, 교회다 또는 교회당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 되는데 요거는 whose를 썼고 그러면 of which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of which하고 whose하고 뜻은 똑같은데 다른 점은 바로 이거죠. 이거는 좀 고급 문법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고3 학생들 이상이 듣는 그런 문법입니다. 1, 2학년은 이거 몰라도 됩니다. 중학생도 몰라도 돼요. 자, 그러면은 the building whose 대신에 of which를 쓸 수 있다 그래서 of which 쓰고 그냥 of which 루프로 쓰면 안 됩니다. 항상 이거는 the를 써야 됩니다. 왜 the를 쓰느냐 하면 요 앞에 보면은 그것의 지붕이란 말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의 지붕이란 말은 바로 the roof of it 요거하고 같은 말이죠. 요 it이 바로 그 건물이잖아요. 그 건물의 지붕이니까 여기에 the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whose를 쓸 때는 the를 안 씁니다. 여기에. 그런데 of which 쓸 때는 요 the가 살아나와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살아나와 the를 붙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of which 다음에는 the roof 해야 되죠. 나는 백두산에 갔다. 그런데 그 백두산의 꼭대기는 눈으로 덮여져 있다 할 때 of which the top 해야 되죠. of which, which가 백두산이잖아요. 그 백두산의 꼭대기 of which the top is covered with snow. 눈으로 덮여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of which를 쓰는 건 똑같은데 다른 점은 the roof를 앞쪽으로 낸다는 것입니다. 아, 고급 문법입니다. 이거는 고3 이상의 학생들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고3들도 대강 다 몰라요. 여기 요것도 the를 앞에다 붙여야 되죠. 그래서 the building, the roof of which is red. 물론 두 번째 동사 앞에 끊으라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건물의 지붕이 빨간색인 그 건물은 교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들. 그러나 요거 반드시 이해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후절을 많이 씁니다만은 독해에 which 이렇게 the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목적격은 생략 가능하다고 우리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요것도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써보면은 This is the house he built it. The house가 바로 그 it이 바로 그거죠. 그 집이죠. 이것은 그 집인데 어떤 집이냐? 그가 그 집을 세웠다 이 말인데 이걸 한 문장으로 하면은 This is the house which he built.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수식합니다. 예. 이것은 그가 지었던 그 집이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주어고 동사, 여기 목적어 없잖아요. 그러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사물이니까 which. 그렇죠? 물론 생략해도 되고 that을 써도 됩니다. 이게 that을 써도 됩니다. 그러나 who는 쓰면 안 됩니다. 선행사가 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which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It is important to eat food which is good for you. 이렇게 된대요. 자, 요거는 구문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요게 it이 바로 뭐냐 하면은 나중에 it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to 이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to 부정사, 요 이하가 it입니다. 요거하고 같은 말이죠. 요는 걸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거죠. 요 it은 가주어라고 합니다. 가짜 주어. 그리고 요게 진짜 주어입니다. to eat food. 요 부분이 진짜 주어가 되겠죠. 일단은 이걸 해석할 때 그것은이라고 해석합니다. 먼저. 그것은 딱 끊어가지고 여기까지 to 앞에 그것은 중요하다. 그것이 뭐냐? 음식을 먹는 것. 이 음식을 먹는 게 요게 바로 여기입니다. it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중요하다. 어떤 음식? 자, 위치 관계 대명사죠. 자, 뒤에 is가 왔으니까 뒤에 동사가 주어가 없죠. 동사가 아니라 주어가 없습니다. 왜 주어 생각 없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죠. 그래서 음식은 음식인데 어떤 음식이냐? 바로 당신에게 이로운, 굿하는 말, 이로운 뜻이죠. 당신에게 이로운 음식이 됩니다. 음식을 먹는 것, 그게 it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죠. 좀 어렵습니까? 자, 다시 설명한 it은 to 이하를 말하고 it은 가짜 주어. 가주어입니다. 그것은 중요한데 뭐냐? 음식을 먹는 것, 그게 it인데 어떤 음식을 먹느냐? 당신에게 이로운 음식. 당신에게 이로운 음식을 먹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요 it is to 진주어, 가주어, 구문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예를 합니다. The doctor had a car.
which James wanted to drive 이렇게 있죠. 여기까지 꺼내야 됩니다. 앞에 선행사가 사물, 그리고 제임스가 주어고 뒤에 wanted to drive. drive 뒤에 머리는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고 to drive의 to 부정사인데 무엇을 운전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여기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래서 which가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의사는 자동차를 한 대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자동차고? 자동차를 설명해 주죠. 제임스가 운전하기를 원하는, wanted to 아까도 나왔죠. 제임스가 운전하기를 원하는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좀 길면 앞에까지 먼저 해서 합니다. 그 의사는 자동차가 한 대 있는데 이건 주어가 아니지 위치는 여기 목적입니다. 여기 위치가 원래 여기 있던 거예요. 제임스가 그 자동차를 운전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치는 관계 대명사 목적격 물론 생략해도 됩니다. 목적격은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소유격에 대해서 예를 하나 더 봅니다. I saw a car. 나는 차를 보았다. 어떤 차입니까? Whose windows were all broken. 요 whose는 바로 뭐냐면 자동차를 가리키는데 그 자동차의 창문이라는 뜻이죠. 뒤에 명사가 항상 온다 그랬죠. 소유격. 그냥 창문이 아니고 그 자동차의 창문이잖아요. 그죠? 그 자동차의 창문이 모두 부사입니다. 모두 부서진 were broken. 수동태입니다. 부서졌다는 뜻이죠. 창문이 모두 부서진 자동차를 보았다. 자, 후기야가 이렇게 앞에 있는 car를 수시합니다. 조금 어렵죠? 나는 자동차를 보았는데 어떤 자동차? 그 자동차의 창문이 모두 깨어진 자동차를 보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3강은 관계대명사 that과 what에 대한 용법에 대해서 더 많은 예를 들어 속 시원하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계대명사의 that 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대명사 that의 선행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람, 사물, 동물 모든 것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계대명사 that은 선행사 앞에 the only, the very, the same, any, no, every, all, 무슨 thing, something, nothing, anything 등의 한정적인 말이 있을 때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격용법입니다. 주격용법. 주격용법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관계 대명사 뒤에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없을 때 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 This is the very man that is very idle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자, that 앞에 끊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은 the very man, 자, 관계 대명사 선행사 앞에 the very라는 말이 붙어 있죠. very라는 말은 원래 매우란 뜻입니다. She is a very beautiful girl. 그 여자는 매우 아름다운 소녀다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매우란 뜻일 때는 very 뒤에 형용사가 올 때고 오늘은 the very 하고 뒤에 명사가 바로 왔죠. 이럴 경우에는 매우란 뜻이 아니고 바로 그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That is very idle. 자, is 동사 앞에 주어가 빠져 있죠. 그러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매우 게으른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다시피 the very가 man이라는 선행사 앞에 붙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적격 용법이고 관계대명사 that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소유격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This is the same watch that I lost yesterday. 여기도 관계대명사 앞에 끊습니다. 자, 보다시피 watch라는 선행사 앞에 the same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the same 대시입니다. 자, 뒤에 보니까 I lost yesterday. yesterday는 어제라는 뜻인데 이거는 부사입니다. 없다 생각하면은 주어 동사 여기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똑같은 시계다 이런 뜻이죠. 내가 어제 잃어버렸던, 이거 수식합니다. 내가 어제 잃어버렸던 똑같은 시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 용법이 없습니다.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 용법이 없는데 이것은 제한적으로 쓰입니다. 이 계속적 용법, 제한적 용법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 용법이라는 것은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오는 것을 말하는데 그리고 해석은 순서대로 관계대명사 앞까지 해석하고 이어서 계속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첫 문장을 한번 봅니다. I met the gentleman that told me the fact. 자, 여기 보다시피 that 앞에 컴마가 이렇게 와가 있죠. 이렇게 붙으면은 계속적 용법인데 관계대명사 that은 이렇게 쓸 수가 없고 제한적으로 수식만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밑에 문장 봅니다. I met the gentleman that told me the fact. 자, that 앞에 컴마가 없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게 정사입니다. 그러면은 that 앞에 끌어서 해석하면은 나는 한 신사분을 만났는데 어떤 신사분입니까? 자, 이렇게 제한 수식하고 있죠. 나에게 그 사실을 말해 주었던 그 신사를 만났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 that은 또 특이한 점이 대명사 앞에 나중에 전치사 오는 것을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 that은 다른 관계대명사와 달리 전치사를 사용 못합니다.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를 다른 뭐 위치라든가 후 같은 거는 전치사를 놓을 수 있는데 전치사를 앞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This is the lady of that I spoke yesterday 이렇게 되는데 여기 지금 관계대명사 that인데 앞에 지금 전치사가 이렇게 와가 있죠. 요 전치사는 왜 써놨냐 하면 이게 스포크는 스피커의 과거죠. 스피크 of 한 뭐뭐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여기 of가 왔는데 관계대명사 that은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This is the lady that I spoke of yesterday. 요 of를 요 뒤쪽으로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요게 맞는 표이고 yesterday는 어제니까 부사 갈로 쳐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 부인인데 어떤 부인이냐 하면은 내가 어제 말했던 그 부인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내가 어제 말했던 바로 그 부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에 전치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예, 문법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의 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what은 특이한 점이 선행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행사가 없어요. 선행사가 없어요. 다른 관계대명사가 다 선행사가 있는데 선행사가 없고 관계대명사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What I saw was amazing. 자, what이 관계대명사인데 여기 앞에 지금 선행사가 따로 없지요. 그리고 요 앞에까지 딱 꺼내야 된다. 두 번째 동사 앞까지 항상 끊으라 그랬죠. 이게 1번 동사, 이게 2번 동사입니다. 내가 보았던 것, 자, what을 항상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내가 보았던 것은 놀라웠다. amazing, amazing. 놀라웠다는 뜻이죠. amazing은 주로 좋은 일에 놀란다는 의미로 잘 쓰이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은 놀라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what 관계 대명사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what은 영어로 하게 되면은 the thing 또는 s를 붙여 복수를 해가지고 the thing's which. 이게 위치가 관계 대명사죠. 이게 우리말로 하면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뭐뭐 하는 것들인데 what 관계 대명사는 주로 95% 이상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는 all that입니다. 여기도 that이 관계 대명사인데 that이야 하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뭐 하는 모든 것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anything that이라고도 합니다. 요 that은 관계 대명사 that인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슨 thing 이런 거 오면은 that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관계 대명사 what은 뭐뭐 하는 무엇이나 이런 뜻도 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the thing which 또는 that which라고도 합니다. 뭐뭐 하는 것 이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잘 몰라도 돼요. 중학생들은 이런 거 특히 몰라도 되고 고등학생 이상은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면 What I say is always true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what이 아까처럼 선행사가 따로 없죠. 자, 뒤에 동사 두 개 나옵니다. 두 번째 동사 앞에 끊으라고 그랬죠. 이게 정말로 동사입니다. 진짜 동사입니다. 이 say는 what에 포함된 동사를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항상 사실이다. 자, 내가 말하는 것은 항상 사실. 뭐 하는 것은 해야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항상 사실이다.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하는 말을 모두가 항상 사실이다. 다 가능합니다만은 주로 내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사실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what 관계의 대명사도 that과 마찬가지로 소유격이 없습니다. 계속적 용법도 없습니다. 자, what하고 that하고 소유격이 없다. 필요 없어서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격 관계의 대명사 wha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his is the thing which is very good.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는 관계 대명사 what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the thing the which라고 그랬죠. 그 말을 대신 쓰는 겁니다. 여기 which는 관계 대명사인데 여기까지 꺼내가지고 이것은 것이다. 어떤 것이냐? 매우 좋은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the thing which 이게 바로 what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보면은 위에 있는 문장을 what을 써가지고 나타내 보면은 this is what is very goo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문장의 주어고 이거는 동사입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이 is는 what 관계 대명사에서 필요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what 다음에 동사가 왔으니까 주어가 없지요. 그래서 이 what은 이 o가 아닙니다. 주어입니다. 이것도 주어입니다. o가 아니고 주어라 뜻입니다. s라 뜻입니다. 이 what이 바로 뒤에 동사가 왔기 때문에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 what입니다. What I like is watermelon. 예, 워터멜론 하는 말은 수박이죠. 수박을 워터멜론에 외워두면 좋겠죠. 수박에 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워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What I like. 내가 좋아하는 것. 자, 두 번째 동사 앞에 끊으라고 그랬죠. is 앞에. 이게 진짜 동사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은 바로 수박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is 앞까지 요 what에 해당되는 문장을 보면은 여기 I가 주어고 여기 동사죠. 내가 좋아한다. 여기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목적어. 아버지처럼 하는데. 목적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는 것은 what 관계의 대명사라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바로 수박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많은 예를 조금 어려운 문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at you want is what I want. 자, 이게 지금 동사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두 번째 있는 이 is가 정말로 진짜 동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what은 what 관계 대명사에 필요한 동사고 뒤에 있는 want는 이 뒤에 있는 what 관계 대명사에 필요한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what you want 까지 끊으면 되겠죠. 주어가 길면은 영어는 항상 끊어 있습니다. 너가 원하는 것은 이래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면 나도 원한다 이런 뜻이겠죠. 너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요 앞에 있는 요거는 주어하고 동사와 하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이건 목적격 관계 대명사.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 동사, 여기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I want you to get what you hope for 이렇게 되는데, 자, 이 what 관계 대명사 설명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want라는 단어가 우리가 회화할 때도 굉장히 잘 나오죠. want는 삼형식에도 쓰이고 오형식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영어를 공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할 때는 삼형식이죠. I want to study English 이렇게 되죠. 그때는 want 다음에 to가 바로 옵니다. I want to study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오형식이 돼가지고 나는 너가 영어를 공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아까는 내가 공부하기를 원한다는데 이제는 나는 예를 들면 엄마가 아들한테 나는 너가 영어를 공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고 싶겠죠. 그럴 때는 I want you가 들어가야 됩니다. 목적어 들어가고 I want you to study English 이렇게 되죠. 나는 그가 영어를 공부하기를 원한다 하려면은 I want him to study English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여기에 want 다음에 목적어가 있고 to 부정사 여기 목적 보호입니다. 오형식이죠. 방금 얘기한 대로 나는 너가 얻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가 얻기를 원한다. 무엇을 말입니까? 여기까지 끝내기 좋겠죠. 무엇을? 자, hope for라는 말은 뭐를 향해서 희망한다. 뭐를 희망한다. for를 붙여야 됩니다. 너가 희망하는 것 이래 되죠.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hope for가 있는데 이 for가 바로 전치사죠. 오늘은 이 관계 대명사가 바로 이 전치사. 전치사는 항상 타동사처럼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그거를 전치사의 목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 항상 뭐뭐설이라는 말을 필요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for가 있는데 나는 너가 희망하기를 원하는 것 이래 되죠. 그것을 너가 얻기를 원한다 이래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자, 요거 want 목적 to hope for. 그리고 이 what 관계 대명사는 앞에 있는 문장들은 다 목적격이 동사의 목적격인데 이 문장은 전치사 for에 대한 목적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관계 대명사 that 그리고 what에 대해서 특별한 점 그리고 주격, 목적격 이런 것을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한번 모르시면 한번 더 보시고
그래도 모를 경우에는 저한테 댓글로 남겨두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관계 대명사의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명할 예정이니까 반드시 듣기 바랍니다. 설명. 이것을 알면 영어가 보인다. 안녕하세요. 황단단 영어교실 황단단쌤입니다. 지난번 제3강은 관계 대명사 that과 what에 대한 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제4강은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오늘 이 세 가지가 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이해하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 대명사의 제한적 용법, 계속적 용법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의 다양한 해석 방법, 세 번째는 위치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의 다양한 선행사의 형태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관계 대명사의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대명사 제한적 용법은 관계 대명사 앞에 관계 대명사는 후 위치 대신에 콤마가 없습니다. 콤마가 없고 선행사를 제한 수식 한다는 말은 선행사를 관계 대명사 뒤에서 바로 수식한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He had a daughter who became a that. 자, 관계 대명사 who 앞에 껐습니다. who 앞에 지금 콤마가 없지요. 콤마가 없을 경우에는 who 이하 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daughter란 단어를 수식합니다. 여기 지금 동사가 주어가 없기 때문에 주격 관계 대명사죠. 그는 딸이 한 명 있는데 어떤 딸이냐 하면은 의사가 된 딸이 한 명 있다. 이 말은 의사가 된 딸이 한 명 있다. 이 말은 의사가 된 딸 말고 농부가 된 딸이 있을 수도 있고 어부가 된 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자,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 계속적 용법은 관계 대명사 who와 which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that과 what은 계속적 용법이 없습니다. 이 콤마가 있다는 겁니다. 콤마가 있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할 때도 관계 대명사 앞까지 해석하고,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 뒤쪽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He had a daughter who became a that. 자, 잘 살펴보니까 위에 문장하고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단지 다른 점 여기에 콤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콤마가 있는 게 다릅니다. 콤마가 있는 것은 계속적 용법인데, 요거는 관계 대명사 앞에까지 먼저 해석을 하는 겁니다. 1번 해석하고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 뒤쪽을 이렇게 2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딸이 한 명 있는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는 딸이 한 명 있는데, 그런데 그 딸이 의사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후가 그 딸입니다. 그 딸이 의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딸이 한 명 있다고 미리 말했기 때문에 딸은 한 명뿐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의사가 됐다. 위에 문장하고 좀 콤마 하나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나 내가 지난번에 관계 대명사 처음에 시작할 때 콤마가 앞에 없더라도 앞에까지 해석을 먼저 하고 뒤로 긴 문장을 하라 그랬죠. 그래 하면은 위에 문장도 그는 딸이 한 명 있는데 그는 의사가 되었다, 이래 되면은, 그러면은 밑에 있는 계속적 용법하고 해석이 똑같아지는데,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의 문장은 제한적 용법이나 계속적 용법이나 의미가 거의 비슷한데, 이 문장은 아주 특수한 문장입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뜻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어쨌든 간에 제한적 용법은 이렇게 관계대명사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계속적 용법은 앞에까지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쪽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who와 which만 해당됩니다. 자,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의 다양한 해석 방법입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관계대명사가, 제가 지난번에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이야기했죠. 첫 시간에. 그런데 제한적 용법일 때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면 되는데, 계속적 용법일 경우에는 항상 문장에 따라서 이렇게 항상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분리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접속사란 말은 연결해 주는 말인데, 접속사에 여러 가지 접속사가 있죠. and나 but나 for, 왜냐하면 이런 단어, 그 다음에 though, 비록 뭐뭐라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I met the girl who showed me the way. 자, 지금 who 앞에 컴마가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나는 한 소년을 만났는데, 그런데 who가 그 소년이죠. 그 소년은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 who라는 의미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and 플러스 she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라는 뜻이죠. who가. 이렇게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올 때는 반드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그런데 and she, and 플러스 대명사일 경우에는 뭐 흔히 주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I sent for a doctor who was away. 자, 나는 의사를 부르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who가 바로 그런데 그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was away, 멀리 가고 없다는 뜻입니다. 멀리 가고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문장은 이 who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일 때, but he, 남자 의사면 he가 되고 여자 같으면 she가 됩니다. but he 또는 but she 이렇게 되겠죠. 보내서나 이렇게 but으로 해석합니다. 나는 의사를 부르라 보내서나 그 의사는 멀리 가고 없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입니다. I like Tom, who is honest. 나는 탐을 좋아한다. 그냥 그리고 같으면 그리고 그는 정직하다. 이런 말이 이상하잖아요. 나는 탐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for나 as 또는 for나 as 하고 he 주어 이렇게 who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때는 왜냐하면 해야 됩니다. 나는 탐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는 정직하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I dismissed the old lady who was very honest. 예, dismiss란 단어, 이거는 해고시키다 뜻이죠. 누구를 해고시키다 뜻입니다. 나는 그 나이 많은 부인을 해고했는데, 그런데 who was very honest. 이때 who는 though she입니다. 비록 그녀가 매우 정직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나이 많은 부인을 해고시켰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은 해석을 문맥에 따라서 반드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는데 and 플러스 주어일 때는 그냥 하면 되지만 나머지 but이나 but 플러스 대명사, for 플러스 대명사, though 플러스 대명사 이렇게 우리가 문맥에 따라 적절하게 해석을 해주면 아주 훌륭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제한적인 용법은 관계대명사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분리할 필요가 없고 관계대명사 이하가 바로 앞에 있는 선행사를 바로 수식하면 됩니다. 절대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의 다양한 선행사 형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관계대명사는 바로 위치입니다. 다른 관계대명사는 해당되지 않고 위치가 주로 이게 해당되는데 영어 독해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위치의 계속 용법은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 그리고 문장의 일부라는 말은 부정사나 동명사 이런 걸 말합니다. 일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형용사가 또 선행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관계대명사 처음에 얘기할 때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제가 명사라고 그랬죠. 그 명사가 바로 선행사인데 이 위치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꼭 명사만 선행사인 것이 아니고 물론 명사도 됩니다. 앞문장이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되고 형용사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자, he said he was ill. 그것이 되겠죠. which was a lie. 그가 아프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것은, 위치가 그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위치가 뭘 가리킵니까? 바로 그가 아프다고 말한 것 또는 그가 아프다 하는 것. 뭐 둘 다 가능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에 있는 문장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앞에 선행사가 일이 형용사인데 일만 선행사가 아니죠. 그가 아프다고 말한 것 또는 그가 아픈 것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네요. 그가 아프다고 말한 것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앞문장이 바로 선행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예를 합니다. He wants to go to the moon, which is impossible. 지난번에 want to 나왔죠. 그는 달에 가기를 원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 태양이나 달 같은 건 항상 덜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는 달에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위치라는 게 뭐냐? 바로 이 노란색 부분입니다.
달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달에 가는 걸 원한다가 아니고 달에 가는 것, 요 to 부정사 구가 바로 요 위치를 받는 말입니다. 달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문장 봅니다. He enjoys playing computer games which I avoid. 자, 여러분들 여기 동사 성질을 잘 알아요. 나중에 동사의 성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정리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enjoy라는 단어는 항상 뒤에 이렇게 동명사가 와야 돼요. enjoy ing를 하죠. want 같은 건 아까 to가 왔죠. 여기 enjoy는 항상 ing가 온다. 동사 성질 잘 알아야 됩니다. enjoy는 즐기다잖아요. 그는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 즐긴다. which I avoid. 자, which가 관계대명사죠. 이건 컴퓨터 게임이 아니고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which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을 나는 피한다. 꺼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여기서 컴퓨터 게임이 아니고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는 것을 나는 꺼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형용사가 선행사인 문장입니다. He is poor, which he is not. which 앞에 꺼내야 되죠. 그는 가난하다. 그러나 그 여자는 가난하지 않다. 이래 되죠. 이 which가 바로 poor를 가리키는 말인데, 요거를 poor로 쓰면은 he is poor, but이 왔죠. 아까 관계대명사 계속적분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오늘은 접속사가 지금 와가 있고 요 poor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죠. 그래서 요 but poor 대신에 which를 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but poor 대신에 그는 가난하지만 그러나 그 여자는 가난하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관계대명사 which입니다. 다른 관계대명사는 해당 안 됩니다. who도 계속용법이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who는 계속용법 선행사가 다만 명사만 되지 문장 전체 일부 형용사 이런 것이 되지 않습니다. which 관계대명사만 특별하게 이렇게 선행사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영역 독해를 할 때 우리가 문장의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독해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관계대명사 앞에 부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부분을 나타내는 말은 항상 관계대명사 앞에 오는데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다. 즉,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다는 말은 앞에 큰 말을 찍는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 있네요. all of, both of, 모두, 둘 다, half of, 뭐의 절반, 많은, 대부분의, none of, none of하고 some of이 오늘 좀 적게 나옵니다. none of, 아무것도 아닌 걸 말하죠. some of, 뭐의 일부, 이런 말이 분수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말은 항상 계속적 용법으로서 앞에 그 말을 찍어야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He has tens of books. 자, 여기까지 꺼내야 됩니다. Most of which he had read. 이때는 과거 분사인데 read라고 읽으면 안 되고 read라고 읽어야 됩니다. tens of, 이거 꼭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 ten은 10을 말하는데 여기에 s가 붙고 뒤에 of가 올 때 tens of는 수십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수십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데 요 위치가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앞에 있는 수십 권의 책 요거를 가리킵니다. most of which. 자, 요 앞에 큰 말 와자 있죠. 요렇게 큰 말을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he had read 되어 있는데, 자, he가 주어고 여기에 o가 아니고 주어라 그랬습니다. 요게 동사가 되죠. 자, 그가 읽었다. 이게 목적어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most of which가 바로 read라는 이 단어의 목적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써보면 밑에 문장이 됩니다. He has tens of books and he has read most of them.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이 수능 시험에도 잘 나오는데 여기에 most of them을 써야 됩니다. most of them. 여기 위치가 요 and와 접속사가 연결될 때는 이렇게 them을 쓰고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야 할 때는 most of which 써야 되지.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most of them이라고 나옵니다. most of them. 자, most of them을 쓰면은 안 됩니다. most of them을 쓸 경우에는 앞에가 and가 있어야 됩니다. 자, which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접속사 and를 쓸 필요가 없죠. and most of them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밑에처럼 he has tens of books and he had read most of them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them을 절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most of which라고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관계대명사의 제한적 용법, 계속적 용법 그리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의 다양한 선행사
그리고 관계의 대명사의 계속조용법,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분리해서 해석한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제5강은 관계의 대명사에 관한 마지막 강의인데요. 강의 내용은 첫째, 관계의 대명사와 전치사의 위치, 둘째, 관계의 대명사의 이중제한 용법, 셋째는 관계의 대명사 어세 관용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관계의 대명사 제1강부터 제5강까지 모두 수강하고 이해하셨다면 관계의 대명사에 대한 기본 문법에서부터 고급 문법에 이르기까지 모두 알게 되었다고 자신감을 가져도 되겠습니다. 실전에서 많이 활용하시면 영어 실력이 더욱 향상될 걸로 확신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 내용 첫 번째, 관계의 대명사와 전치사의 위치입니다. 여러분들 영어 독해하다 보면은 관계의 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는 경우 또는 관계의 대명사 뒤에 전치사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수거와 관련된 전치사는 관계의 대명사 이 앞뒤에 다 위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This is the gentleman whom that I was waiting for. 자, 먼저 수거 wait for라는 수가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이런 뜻이죠. await하고 같습니다. 자, 여기서 관계 대명사 앞에 끊어보면은 이분이 바로 그 신사다. 이분이 그 신사인데 어떤 신사냐면 내가 기다리고 있던, 자, 여기 뒷부분이 바로 the gentleman을 수시하죠. 내가 기다리고 있던 그 신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wait for가 수거인데 이 전치사 뒤에는 항상 뒤에 목적어가 여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치사의 목적을 하죠. 우리가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듯이 전치사도 항상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지요. 그 목적어가 바로 앞에 있는 whom이라는 겁니다. whom. 그런데 whom은 앞에 있는 the gentleman, 바로 이 선행사를 가리키죠. 그래서 누구를 기다린다니까 whom을 쓰는데 물론 관계 대명사 that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관계 대명사 뒤쪽에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도 같은 뜻인데요. This is the gentleman for whom I was waiting. 자, 요거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for라는 전치사를 요 뒤에 있던 for를 앞쪽으로 가져온 겁니다. 여기 있던 전치사를 이렇게 앞으로 가져온 거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for whom은 가능한데 위에 있는 that을 써가지고 for that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전치사를 쓸 수가 없고 that을 쓸 경우에는 항상 전치사를 뒤로 돌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입니다. This is the gentleman I was waiting for. 자, 요 I 앞에까지 끊어가지고 여기까지가 바로 앞에 있는 the gentleman을 수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관계대명사가 목적격이 생략되어 있죠. 관계대명사는 타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 생략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되어 버리면 항상 전치사는 요 뒤로 돌아가야 되지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즉 This is the gentleman for I was waiting 이렇게 쓰면 안 되고 for를 뒤쪽으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뜻은 세 가지 다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 선행사의 의미 때문에 쓰인 전치사는 관계의 대명사 앞에 위치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don't know the reason for which she argued with him. 자, for 앞에 끊습니다. argued with 하면 누구누구와 다투다. 주로 말로 다툰다는 뜻입니다. 자, 나는 그 이유를 모른다. 어떤 이유? 그녀가 그와 다툰 이유. 자, for 이하가 요 앞에 있는 the reason을 수식하죠. I don't know the reason for which she argued with him.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for를 왜 썼느냐 하면 아까 위에는 wait for 이렇게 수거로 되어 있지만 그런데 밑에는 이게 수거가 아니고 위치가 바로 앞에 있는 선행사 the reason을 가리키죠.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잖아요. 나는 그 이유를 모른다까지 하고 그 이유 때문에 그녀는 그와 다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항상 the reason 앞에는 for를 쓰고 위치를 써야 됩니다. 자, 이때는 for를 요 뒤쪽으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항상 for 위치 이렇게 해야 돼. 뒤에다 붙이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관계 부사에 대해서 또 설명할 날이 있을 겁니다. 요 관계의 대명사 앞에 있는 전치사 for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로 고쳐 쓸 수가 있는데 이유를 쓸 때는 for which 대신에 why라는 단어를 있죠. why. 이 마우스로 지금 글을 쓰기 때문에 잘 예쁘게 쓸 수가 없네요. 이유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for which 뒤에는 대신에 why를 쓸 수가 있는데 why를 쓰든지 for which를 쓰든지 뒤에 문장은 요럴 때 관계대명사 전치사가 요일 경우에 항상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지난번에 관계대명사는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으로 나갈 경우에는 이 why라는 관계부사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완전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게 다 있죠.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 문장. He told me the way. 그는 나에게 길을 알려주었다. In which he solved this problem. 자, 여기서 in which 이하가 바로 앞에 있는 the way를 수식합니다. 그는 나에게 길을 가르쳐 줬는데,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어떤 방법이냐? the way는 길이란 뜻도 있지만 방법이란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오늘은 그가 이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in을 써놨는데 요 in은 왜 써놨느냐 하면은 the way라는 선행사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 위치가 바로 the way잖아요. 위치가. 그런데 in은 왜 쓰냐면 위치가 the way니까 in the way 되겠죠. 그는 나에게 아까지 해석하면 그는 나에게 그 방식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방식으로죠. in which는 in the way니까 그 방식으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항상 in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the way 뒤에는 항상 in which를 쓰는데 이때 in은 앞쪽에다 붙여야 되죠. 뒤에 problem 뒤에 in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두 문장을 요약하면은 the reason 다음에는 for which, the way 다음에는 in which를 씁니다. 그런데 for which 대신은 why를 쓰고 그 다음에 the way는 방법이기 때문에 관계부사 how를 쓸 수가 있는데 the way how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in which를 생략해버리든지 how를 쓰지 말고 그냥 he told me the way he solved this problem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아니면 the way부터 in which를 빼버리고 여기다가 how를 쓰면 됩니다. 이거 빼보고 the way how는 쓰면 안 되고 he told me how he solved this problem 이렇게 쓰면 됩니다. how는 the way how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the reason은 the way, the reason why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거는 관계부사인데 나중에 또 관계부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것도 의미 때문에 전치사가 오는데 항상 관계대명사 앞에 위치하는 전치사입니다. 앞에 위치한다. 자, 예를 들면은 beside 뭐뭐 옆에, between 뭐뭐 사이에, beyond는 뭐뭐를 넘어서서, during은 뭐뭐 동안에, opposite은 뭐뭐 맞은편에. 이 발음 강세 조심해야 됩니다. opposite 이렇게 말합니다. round는 뭐뭐의 여기저기에, outside는 뭐뭐 밖에, as to는 수거죠. 뭐뭐에 관하여. 자, 요런 전치사는 관계대명사 앞에 항상 위치해야 돼. 뒤쪽에 붙이면 안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I looked up at the hill beyond which I could not go. 이래 되죠. 자, 요 beyond 앞까지 해석하면은 나는 그 언덕을 쳐다보았다. look up at이라 쳐다본다 뜻이죠. 그 언덕을 쳐다보는데 어떤 언덕이냐 하면은 위치가 바로 이 앞에 있는 언덕을 가리킵니다. 그 언덕 너머로 나는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거 지금 고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아닙니다. 자, 나는 그 언덕 너머로 언덕 너머로는 넘어갈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거를 연결하면은 이렇게 수식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그 언덕을 쳐다보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방금 얘기한 항상 관계대명사 앞에 위치하는 전치사는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고 특히 beside, between, beyond 이런 전치사는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관계대명사의 이중제한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중제한용법이란 뭐냐 하면은 관계대명사가 두 개가 하나의 선행사 명사를 동시에 수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관계대명사 that과 who, 관계대명사 두 개가 선행사인 그거를 이중으로 수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요 예문 봅니다. She is the girl that he knows who has a good knowledge of art. 자, 요 good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중학생들은 좋은 이런 뜻만 알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충분한, 상당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상당한, 충분한 그런 뜻이고 요 art는 예술이라는 뜻도 있고 미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은 미술로 해석하겠습니다. 자, 여기 관계대명사 that이 하나 있고 1번 관계대명사
who가 2번 관계대명사입니다. 2번 관계대명사. 요 두 개의 관계대명사가 절이 요 앞에 있는 the를 수식하고 또 요것도 the를 수식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녀는 소녀인데 여기 지금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소녀라고 고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소녀다. 그가 알고 있는 소녀다. 그런데 또 어떤 소녀냐면은 미술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녀다. 이렇게 되죠. 다시 해석하면은 그녀는 그가 알고 있는 미술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소녀다. that절하고 who 관계대명사절 이 두 개가 앞에 있는 the이라는 선형사를 이중으로 제한 수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요새 관용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관용 표현이라는 건 뭐냐?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을 말합니다. 그냥 무조건 외워두면 좋습니다. 숙어라 생각하고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지금 하는 관용 표현은 다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이해하고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를 복사를 하든지 아니면 보고 쓰고 하든지 반드시 써가지고 다 외워야 됩니다. 자, 첫째, what, 주어, s는 주어입니다. be, 비동사입니다. 비동사는 원형이 be인데 am, are, is 주어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죠. 이 뜻은 누구의 인격, 누구의 성격, 또 누구의 상태 이거를 가리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She owed what she is to her mother. 자, 요거는 ow라는 동사 지금 과거로 owed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항상 뒤에 to가 와요. 요 앞부분에 있는 요거를 A라 생각하고 요 뒤에 있는 요 부위를 B라 생각하면은 해석을 하면은 OA to B는 A는 B의 덕분이다 또는 덕택이다 이렇게 삽니다. 자, 그러면은 what she is란 말은 오늘날의 그녀, 오늘날의 그녀가 지금 현재 상태, 인격 이걸 말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그녀는 그녀의 엄마 덕분이다. 그녀 엄마가 그녀를 잘 키워가지고 지금 오늘의 그녀가 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what 주어 have. 때에 따라서는 have 동사 have를 쓰는데, 이 have는 주어가 1인칭이든지 복수일 때는 have를 쓰고,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는 has를 씁니다. has. 자, 그러면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What I am is more important than what I have. What I am. 오늘날의 나, 즉 나의 인격이라는 뜻이죠. 나의 인격은 이때 비교 대나 항상 꺼내야 됩니다. 의미 사고다리가 여기까지입니다. 나의 인격은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than what I have. What I have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이건 재산을 말합니다. 나의 재산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의 인격은 나의 재산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what is called.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다 뜻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What we call, what you call, what people call, what they call. 요렇게 다 뜻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so called, 그 다음에 as it is called. 이렇게 됩니다. What is called는 수동태고 뒤에 있는 요거는 능동태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요게 불려지는 것, 우리가 또는 너가 사람들 그들이 부르는 것 사실은 이건 수동태고 뒤에 있는 이거는 능동태죠. 자, 뜻은 다 똑같아요. 소위 이른바 또는 말하자면 이런 뜻으로 쓰이니까 이거는 자주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자, 예를 들면은 Tom, what is called a working dictionary? What is called? 소위 이런 뜻이죠. Tom은 이건 없다 생각하면은 Tom이 주어죠. Tom은 이른바 소위 걸어 다니는 사전이다. 아주 영어 단어를 아주 많이 알고 있을 때 걸어 다니는 사전이라 하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what is better? 더욱 좋은 것은 이래 되죠. 반드시 외워야 돼요. What is worse? 반대말이죠. 더욱 나쁜 것은 또는 설상가상으로 이래 되죠. What is more? 더 많은 것. 뜻 자체 말해서 게다가 더욱이 이런 뜻이 되죠. 자, what is more하고 같은 표현은 moreover, furthermore, in addition, besides. 요 s를 붙여야 돼요. s 없이 옆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besides 해야 게다가가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독해할 때 in addition이 있고 in addition to가 있는 걸 봤을 거예요. in addition은 게다가 뜻이고 in addition to는 to가 전사지요. in addition to는 뭐뭐 이외에도 이런 뜻이 됩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자주 나오는 독해는 아닌데 항상 관계대명사 what의 관용 표현에 자주 등장합니다. A is to be what 대신 as를 써야 됩니다. C is to D 이래야 되는데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 이런 뜻이죠. 자, 요 앞에 있는 요게 제일 중요하고, what C is to D. 자, 여기 거꾸로 돼 있죠. 요걸 이렇게 앞에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컴마 찍고 A is to B. 이렇게 해도 뜻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just as so. 요거하고 같죠. just as 하나의 표현입니다. 뭐뭐가 뭐뭐 하듯이 D의 것도 뭐뭐 하다. 이런 뜻입니다. C가 D이듯이 A와 B다. 이런 뜻이죠. 그게 같은 말이에요. 다. 자, 그러면